추심 명령을 통한 이제 부실채권 회수하기인데요. 아, 이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이게 우리 채권 관리할 때 난이도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할 때 뭐 10점 만점 몇 점이다 하는데 저는 이거 10점 만점에 제 생각에는 9점 정도 줘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보면 이제 이 부분이고요. 사람들 개념이 정립이 잘 안 되죠.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책으로 풀었으면 정말 어려워요.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자, 돈을 받을 때가 있죠. 여기 사례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림을 한번 보면서 하는 게 낫겠다. 그죠? 채권자가 한국인데요. 태호한테 돈을 1억을 받을 거 있는 거예요.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럼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받기 위해서, 그죠?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죠? 노력을 했겠죠. 근데 받지 못한 경우죠. 근데 보니까, 그죠? 주태화가 제3자, 그죠? 제3채무자, 그죠? 이 제3채무자한테, 형견한테 돈 받을 게 있다고 예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보면, 그죠? 여기다가 미리 채권 가압류를 해놓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방법은 채권 가압류를 하지 않고, 채권 가압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지 않습니까? 바로 뭐 해야 돼요? 채권자 한국이 채무자 태호한테 집행권한테 민사소송에서 미리 받은 거예요.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채권 압류를 추심명령한 거예요. 이게 부동산 경우와 똑같아요. 돈을 달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걸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제3채무자는 어떤 거죠? 비로소 이제 보면 뭐예요? 이게 나하고 이제 당사자가 성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3채무자한테 돈을 받으려고 그러면 가압류는 해놓을 수도 있잖아요. 이따 돈 주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한테 채무자한테 판결문 받고 압류 및 추심 명령이라고 딱 들어갔을 때 송달 받으면 그때 이 사람한테 줄 의무가 있는 거죠. 돈을 주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또 만나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럼 만나면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데요? 돈을 다 줬다, 없다, 못 주겠다, 하자다, 무슨 하자 때문에 못 준다, 아니면 내가 줄 거는 3천만 원이다, 무슨 얘기를 할 거 아니겠으면 줄 게 없다? 그럼 그런 얘기를 잘 듣고 회사로 돌아오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내부적으로 이제 회의를 하세요. 지금 저 채무자, 제3채무자 현견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맞냐? 만약에 맞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죠? 추심 취하해야 되는 거죠. 취소해야 되는 거죠. 왜? 더 들어가 봤자 비용과 노력이 더 드는 거죠. 근데 그걸 판단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보신 거예요. 해보셨는데 보니까 이건 아니다. 줄 게 있다. 이렇게 판단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채권자는 받을 게 있다. 현견은 줄 게 없다. 제3채무자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이 평행선을 달리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해봐야 돼요? 법원에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추심금 청구 소송이에요. 그래서 재판 2번 하게 돼. 왜? 자, 이거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 기본적인 채무자 태화 여기서 한번 해야 되는 거 그게 있어야지만 추심 명령이라는 게 신청이 되는 거고 없으면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추심 명령을 신청했다는 의미는 뭔가니 내 그 태화한테 지급 명령을 미리 판결을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미. 그거 없을 때는 채권 가압류한다는 거예요. 있을 때는 추심 명령 들어온 거죠.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뭐야? 안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원고피고 이게 소송을 그래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 둘이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주형견이 나는 없습니다. 어필하는 거고 있습니다. 그 있다는 주장은 또 내가 또 해봐야겠죠. 왜? 그런 증거자료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태화서 받을 거 있었다는 거. 태화를 통해서 입수하든 어떻게 입수하든 그걸 가지고 주장하겠죠. 근데 재판을 하다 보니까 판사님이 3천만 원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난 거죠. 그러면 어때요? 내 입장에서는 주형견에서 3천만 원 받아오고 나머지 7천만 원을 못 받아왔지 않습니까? 못 받아온 게 뭐예요? 내 기존 채무자한테 받아올 권리가 있는 거죠. 즉 뭐예요? 내가 이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줄 게 없든지 단 10원도 못 받아와도 뭡니까? 기존 채무자인 내 기존 채무자 태화로부터 채권은 뭐예요?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죠. 그죠? 있다는 거죠. 자,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 이 소송에서 좀 나만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주태화의 뭡니까? 주태화 채무자들이 주형견에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가압류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추심명령 뭐 이런 게 막 다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걸 뭡니까? 우리 부동산 가압류할 때 보셨죠? 안 분한다고 그랬죠? 채권을 놓고서 다 그 금액도 포탈로 나누는 거죠. 지금 1억짜리가 2명이 더 들어왔어요. 채권 가압류 하나 더 들어오고요. 추심명령이 더 들어왔어요. 그럼 3명이에요.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3천만 원밖에 실제로 줄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1천만 원만 받고 나는 끝난 거고요. 9천만 원 여기서 받는 거죠.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독점적으로 받을 게 없다는 소리죠. 즉, 속전속결로 받지 않는 한 뒤에, 그죠? 다른 권리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죠? 목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추심명령은 뭔가니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이거죠. 추심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한테 송달되면 되지만 내 채무자 있죠. 채무자한테 송달되지 않아도 그죠? 효력 발생 요건이 된다. 즉 누구한테만 가면 된다? 제3채무자한테만 송달돼도 효력 발생 요건이 된다 이거죠. 그게 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그죠? 약간 좀 어려운 얘기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내가 그죠? 여기다 제3채무자에다가 채권과 압류를 해놓고서 채권과 압류 이주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내 채무자를 송달을 해서 태화를 상대해서 판결문 받고 바로 압류 추심명령 오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1번이 그거예요. 2번은 뭔가 하니 그냥 판결문 받고 바로 그냥 가압류 뛰어들고 추심명령 올 수 있죠. 그죠? 가압류는 왜 하는 거예요? 판결문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미 받았으면 할 필요가 없죠. 그거가 차이점은 뭔가? 받아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안 본데도 그것도 어찌 똑같아. 근데 만약에 추징금 청구 소송하는 대로 둘이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제3채무자가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죠. 나는 그거는 그죠?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이미 돈을 채무자한테 다 송달됐기 때문에 내가 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만약 그 말이 맞는 거죠. 송달되기 전에 줬으면 맞는 거죠. 그런데 그 두 번째 경우 같은 해당되지만 첫 번째 경우 만약에 가압류를 먼저 해놨는데 그죠? 이 사람이 그걸 생각을 못해 그런 주장을 한다 그러면 뭐라고요? 이 사람 패소죠. 왜? 그건 안 되는 거죠. 가압류였으면 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줬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전 그렇게 봐요. 우리가 소송을 할 때 변호사님들은 보면 하나씩 보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만 이 부분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가압류를 만약에 했던 그 부분을 갖다 뭐죠? 내지 마세요, 이거는요. 소장에 내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제3채무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보면 나중에 재판 도중에 뭐 합니까? 답변서를 내고 항변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한번 내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 판단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번 시간은 추심명령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추심명령이라는 건 뭔가 하니 채무자가 지급을 하지 않을 때, 그죠? 지급하지 않을 때 채무자가 받을 또 채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 보니까 대신 받은 걸 채권 압류 추심명령으로 한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건 집행권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두면 어떤 채무를 회수하지 못했을 때 채권자의 그 채무자를 상대로 회수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보면 채권을 오래 하신 분들도 보면 로직 자체를 잘못 이해하신 분은 감이 안 생기는데 잘 안 생기는데 여러분은 있죠. 제가 이렇게 절차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하나 집어넣고 대입을 하면 이해가 빠르실 거고요.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아마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채권 관리에서 받아오는 방법, 부동산은 경매, 채권은 유차동산은 압류, 경매, 빨간 딱지 얘기했었죠. 채권은 이렇게 받아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면 이걸 어떻게 받아오지? 왜?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이렇게 받아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죠? 이걸 누가 한다? 여러분의 법무팀이나 변호사님이나 그건 누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회수 대책 보고 같은 거 들어갈 때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야 돼요. 서로 간에요. 의견이 개진되고 다른 의견이 개진되고 이거는 안 된다 저런다 뭐가 돼야 되는데 개념도 모르고 그런다 그러면 좀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번 시간은 보면 제가 약간 어려운 얘기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많이 하셨다 그러면 아마 귀중한 거죠. 아마 여러분 지식이 됐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